그거를 이제 분석할 때 t-테스트를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테스트를 쓰면 계속 오류가, 그러니까 오차범위가 계속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정한 값을 씁니다. 그게 뭐 터키라는 방법, 덧넷 T3, 그 다음에 뭐 봄페리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쓰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아노바 분석이라는 거는 평균, 우리가 봤던 평균하고 평균을 구해서 그 차이 값을 여태까지 봤잖아요. 앞에 t-테스트는. 근데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그 값이 아니고, 실제로 그 값하고 실제 각각의 개체들 간의 값의 변화량, 편차, 분산, 차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수식에 의해서 그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산 분석.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F라는 값에 나오게 된 배경. 그거는 우리가 구한 실제 그룹 간의 차이에서 나온 변화량이 크냐? 그렇지 않고 설명 못하는 다른 차이에 의해서 나온 변화량이냐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그게 기준점으로 여기는 이제 3배 이상 돼야지만 실제로 그룹 간의 차이가 훨씬 크더라 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왜 설명드리냐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석 기법들은 이 분산 분석의 기초에서 진행이 됩니다. 리그레션도, 회귀 분석도 이 개념이 들어가요. 회귀 분석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프레딕션 하는 모든 그런 개발하는 거에 나오는 그 차이 분석도 전부 다 F분포, 아노바 분석이에요. 뭐냐면 전부 다 평균하고, 즉 실제 값하고 예측치 간의 차이에 의한 변화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아노바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 이론들이. 그래서 제가 통계학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평균과 분산을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평균과 분산, 편차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쓰여요. 실제로 평균하고 각 개체 간에 떨어진 값도 될 수가 있고요. 기준점하고 어떤 우리가 예상한 값하고 될 수 있고, 실제 값하고 구한 값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쓰여요. 그 개념이라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못 접해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건지 잘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이걸 실제로 접한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탁 이게 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뜰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분야를 많이 연구해 본 사람이면 제가 얘기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진짜로. 연구할 때.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죠. 이걸 접해지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실제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데이터에서 원웨이 아노바 4번 원웨이 아노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강남, 강북, 강동, 강서 해서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점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아노바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 실제로 왜냐면 설명해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요? 풀타임들이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은 이 기본 개념은 잘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일반 학부 학생들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된다는 거니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되셨죠? 아노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듣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개념을. 저도 이렇게 설명한 게 오래간만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분석에 들어가시고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 일원 분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매장 구분이 뒤에 요인으로 들어가고요. 서비스 점수가 종속 변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요인으로 들어갔더니 밑에는 그룹을 나누라는 얘기가 없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룹이 몇 개 이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T테스트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T테스트를 이렇게 안 바꿔놓더라고, 계속.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하고요. 서비스 점수로 하고요. 자, 제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고급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대비라는 게 있어요, 대비. 대비는 거의 안 써요. 컨트라스트라는 건데 대부분 안 쓰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들어가 보시면 얘는 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1, 2, 3, 4의 기준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런데 실험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기준 그룹을 정할 때가 있어요. 1번 그룹하고 2번 그룹, 1번 그룹, 3번, 1번, 4번만 보겠다는 거예요. 2, 3번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준 그룹을 정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얘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굳이 뭐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험 연구하시다 보면은 2, 3, 4번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준 그룹하고의 차이만 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후 분석이에요. 사후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위에 등분산 가정함이라고 돼 있고 밑에 등분산 가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룹이 아노바는 그룹이 3개 이상이 되니까 당연히 등분산, 이분산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등분산일 때 평균 비교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T분포를 쓰는 게 아니고 LSD, 뭐 본필 이렇게 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놨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있겠죠.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많이 쓰느냐? LSD는 처음이니까 그냥 무조건 찍어요. 그런데 그거 찍지 말고 보통 터키나 덩칸 방법을 많이 씁니다. 터키나 덩칸 방법. 우리는 터키 방법을 찍을게요. 왜냐하면 터키 방법을 찍으면 좋은 점이 하나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룹을 비교해줘요. 그룹을 그룹핑해줘요. 같은 그룹끼리 그룹핑을 해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이제 나옵니다. 서브 그룹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룹이 여러 개면 1번, 2번, 1번, 3번 다 틀리다고 나오고 막 맞다고 나면 그럼 뭐하고 같고 뭐하고는 틀려.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같은 그룹끼리 묶어줘요. 그 방법까지 동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상하게 뜨지? 그래서 터키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분산 가정하지 않을 때는 덧넷 T3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써요. 뭘 써든지 상관없지만 대부분 이제 요게 기본으로 많이 쓰니까 요걸 많이 쓰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 볼게요. 옵션 들어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기술 통계 분석이 있어요. 얘를 클릭. 기술 통계 분석. 왜냐면 디스크립티브가 얘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써줘야 돼요. T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옵션이 별로 없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해 줘야지만 평균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찍으면 되겠어요? 분산의 동질성. 얘도 T테스트는 르벤스 테스트가 기본으로 돼 있지만 얘는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노바는 설정할 게 많죠, 좀. 자, 그 다음에 평균 도표는 많이 안 써요. 안 쓰는데 값의 변화가 어떻게 그래프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우리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 저기 우리 매뉴얼에도.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자, 됐죠? 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이걸 하는 방법이 없나? 그죠? 자, 죄송해요. 다음에는 끌게요. 이게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 언제?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입니다. 자, 값이 나왔으니까 얘를 볼게요. 자, 기술 통계 분석, 평균 이거 쭉 나와 있죠? 이 값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진짜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오차범위 안에 있느냐?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어느 게 어느 것까지 차이가 없고 어느 거는 차이가 있고 이걸 보겠다는 거죠. 분산 분석,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룹 사이, 여기는 이제 그룹 사이라고 했네요. 보통 처리 그룹 사이라고 하는데 그룹 사이라는 게 뭐냐면 그룹 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룹에 의한 차이냐 이걸 보는 건데 어떻게 돼요? 이건 아까 전에 계산 다 해봤죠? 그룹 내 차이,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룹에 의한 차이냐 아니면은 그 오차 범위에 대한 차이냐 이거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F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유의수준 얘가 나옵니다. 이 유의수준은 뭐라고요? 어떤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 귀무가설은 뭐예요? 뭐가? 모든 그룹 간에 그룹 간의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모든 그룹이 다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차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0.01. 아니다. 그룹 간에는 뭐는 하나는 차이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차이를 봐야 되겠죠. 어디하고 어디가 차이가 날까? 봐야 되는데 분산의 동질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0.1이 나왔네요. 그럼 등분산이에요? 이분산이에요? 등분산이겠죠. 그죠? 이제 귀무가설 이런 거 이제 뺍시다. 이제 다 아니까. 그러면 등분산, 이분산? 등분산이죠? 등분산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둘 중에 뭐를 써요? 얘를 써요? 얘를 써요? 등분산이니까. 그렇죠. 터키를 써야죠. 얘는 이분산일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분산 분석을 하고 등분산, 이분산이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들어와서 또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돌려버립니다. 옵션 줘서.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려울 게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요겁니다. 자, 강남하고 강서하고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요 차이죠. 유의 수준을 봐야 되죠. 이게 T테스트예요. 말하자면 T테스트인데 터키 방법을 이용한 T테스트입니다. 즉 강남하고 강서 간에는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유의 수준은 어떻게 나왔어요? 98%나 나왔네요. 거의 그냥 똑같다는 말이죠. 거의 두 개는. 얘랑은 강남하고 강동하고는 0.008이니까 얘는 차이가 났네요. 그죠?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헷갈리죠? 네 개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하고 같다. 그룹 한번 같은 길끼리 모여봐 해서 나온 게 요겁니다. 아까 전에 얘를 체크해주면 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번 그룹과 2번 그룹. 총 4개인데 2개로 크게 쪼개지네. 같은 것끼리 묶어봤더니 2개로 쪼개집니다. 하나가 이렇게 쪼개지고요. 즉 강동하고 강북이 쪼개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쪼개지네요. 이 강북은 뭐예요? 강북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 중간점에 있어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니까 항상 중간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될 수도 있고 이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 좀 애매한 중간 정도 있다는 거죠. 밑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거죠. 아마 요게 위에 2개고요. 얘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얘가 강북입니다. 얘는 중간쯤 위치에 있어서 얘하고도 어느 정도가 되고 얘하고도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구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걸 써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요 표입니다. 요 표인데 여기 보면은 이 값을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터키가 들어가고요. AB가 들어가죠.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분산 분석은 그래서 그룹 간의 동질성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까지가 연구 보고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AB, B, B.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강북은 뭐예요? A도 되고 B도 되고. 어디서 구했어요? 여기서. 자, 얘가 A고요. 얘가 B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도 되고 B도 되니까 A, B 2개를 표시해 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보고서 쓸 때가.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각 모든 그룹 간에는 같지 않다. 그룹 간의 차이가 나오더라. 해놓고 강서, 강남이 같은 그룹이고 점수가 높고 강동이 점수가 제일 낮다. 이렇게 하고요. 강북은 양쪽 다 속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결론이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 여기 사고 검정할 때요. 네. 이거를 그냥 강동, 강북, 강서, 강남이면 A, B, C, D라고 놓고 A하고 그냥 C, D가 A보다 그냥 크다 이렇게 해서
표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 수업 시간 끝나고. 아,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등호로 표시해 주자고요? 네네. 뭐 그거는 뭐 표시해 줄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전공들마다 표시하는 논문에서 표시하는 기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가장 노멀하고 보편하게 쓰는 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0.01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0.1이라고 쓸까요? p-밸류도 여기도 0.010이에요? 아니면 0.01이에요?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0점이라고 써요. 근데 어떤 데는 점이라고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0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어떤 저널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 포맷은 이런데 그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퍼블리시 하려고 하는 논문 저널을 읽어봐야죠. 당연히. 읽어보고 거기에 스타일이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거기서 이렇게 하라라고 어떤 뭐가 나오면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참고 논문을 몇 편을 보세요. 그 저널을. 그러면 그 저널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해놨다. 점이 안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 논문들은 점을 빼는구나. 그렇게 해서 빼고 쓰면 되고요. 소수점이 둘째 자리냐 셋째 자리냐 다 틀려요. 어떤 데는 0.0000 쓰는 게 있고요. 어떤 데는 0.000이 아니고 0.000보다 작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간호대가. 보통 우리는 그냥 0.000 쓰거든요. 근데 간호대는 크다 작다로 꼭 표시해 주더라고. 왜 표시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습관이에요. 저쪽 논문에서는. 그걸 써주는 게 좋겠죠. 그쪽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차이입니다.